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6년 2월 19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상락향입니다. 상락향. 항상 향기 나는 즐거움이 가득하실 26년 새해가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병원은 1년 365일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감스님들 모두 향긋한 즐거움으로 만사 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감사 스마일도 설 명절 연휴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체 충전을 많이 해서 또 2026년 또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꽃길만 걸으실 것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라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해 나간다고 하면 감스님들도 못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신기한 게 규제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데 무주택자들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규제로 인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유주택자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지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력의 문제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방님께서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몇 가지 바로 정정해 드린다. 수백 채 못 산다. 그리고 아파트는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한다. 신규 등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허용한다고 하는데 토지는 비아파트 또는 포괄 양수도밖에 안 됩니다. 또 기껏 등록해도 기준시가 초과하면 아무 혜택이 없고, 그 다음에 18년 9월 14일 이후에 유주택 상태에서 조정 및 신규 취득하게 되면 주임사 할아버지가 와도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단 10년 등록 시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하지만 우리를 공부하게 하려는 건 좋지만 틀린 내용으로 호도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부동산 SNS로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네시스 박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설 명절 중간중간에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지만 지금 설 명절 이후 이제 2월달, 3월달이 더 큰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정치권에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중심을 잘 가지시고 본인이 내 집 마련이든 갈아타기든 또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26년이 되실 것을 응원드립니다. 참모들에겐 집 팔라고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집 팔라고 지금 한 겁니다. 참모들은 다주택이 투기가 아니고 힘없는 국민들만 투기였던 겁니다. 누가 국가의 진짜 주인인지 이제 다들 아시겠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리겠지만 정말 오늘 방송은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더라. 나보다 좋아 보이는 곳에 있는 인간을 보게 되면 나도 거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너도 내가 있는 구렁텅이로 내려와라 그런데라고 하는데,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 씨가 이 대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대사를 보면서 감사 스마일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보다 좀 잘 나가신 분들, 또 저보다 부자이신 분들 부러워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부러워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잘 안 돼서 나락으로 가는 것들을 저는 그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하는데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나랑 같이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꼭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2017년도에 있었죠. 저는 이때를 확실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취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취임해서 대출 규제가 일어났고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토어제 및 투기과열지구가 일어났고, 재초안이라든지 또 이주비 규제, 또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갖다가 4월 달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했지만 지금 양도세 중과 이제 유예를 갖다가 종료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5월 9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2월 19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뭐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2018년도 보유세 인상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세가 인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소결론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이야기 드리면 상당히 제 방송을 갖다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겠지만 객관적으로 2018년과 지금의 2026년 부동산 시장 너무너무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로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부동산 스터디에 기고해 주셨는데 이 글을 토대로 감사 스마일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예정이 없던 글을 쓴다. 정말 저도 감사 스마일도 이 글을 갖다가 읽고 난 이후에 설명절 이후에 감사님들께 어떤 이야기를 갖다 먼저 드려야 될까 정말 고민을 했지만 이 글을 이야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일들이 데칼코마니처럼 지금 타이밍까지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 때처럼 완패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것 같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교롭게도 한 달 차이로 해가지고 이제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대출 규제라든지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재초안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갖다 앞두고 있는 지금 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또 공교롭게도 2018년도 6월 그리고 지금 2026년 6월 초에 지금 지방선거가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8년도 9월에 보유세 인상이 일어났는데 이 장표가 글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과 2026년이 너무너무 진짜 순서와 정책이 완벽히 일치하게 되는데 지방선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 아래에서 2017년과 18년 문재인 정부의 지방선거 승리 과정을 썰로 풀고 지금과 시계열로 지금 비교해보는 이 글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감수님들 중에서 야 이건 너무 좀 과장되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맞는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 진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면 꼭 지금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로 당선 그리고 첫 대책입니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만에 정부가 첫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6.19 대책. 이때가 LTV 규제가 60%로 강화됐고 수요 억제책인 대출 규제인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2025년 6월 4일에 출범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첫 번째 대책인 6월 27일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책 이름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알다시피 주담대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 대출 규제가 첫 번째 대책으로 나왔고 두 번째 이제 공급이다라고 했는데 파리 대책이 이제 지방선거 1년 남은 정부가 이기감을 느껴가지고 두 달이 채 안 돼가지고 대책을 또 발표했는데 그게 파리 대책이었거든요. 이 대책이 이제 공급대책과 수요 억책이 혼합된 정책이고 이때 수도권 공공임대 연간 17만호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5만호 즉 공공임대 주택 공급이었어요. 수요 억제책으로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고 LTV 40%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는 어땠을까요? 6월 27일 대책으로 집값이 안 잡히자 두 달 만에 9월 7일 공급대책을 내놓았고 그리고 그 대책은 영구임대, 재건축, 노후청사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발표했던 10월 15일 대책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 및 토호제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책과 순서가 모두 2018년과 똑같아요. 두 정부 모두 대출 규제 이후에 마치 공급을 신경 쓰는 모습을 비추면서 실제로는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은근슬쩍 투기라든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실수요자에게 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갈라치기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비사업은 투기꾼. 해가 지나고 2018년 1월 달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즉 다시 말해서 재초안이 지금 시행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6월 19일 대책으로
이미 제도 부활을 정했고 무엇이든 닥쳐야 지금 체감되는 법인데 18년 1월달은 제초안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아래 네이버 검색 통계를 보시면 예고 당시인 6월이 아닌 1월에 검색량이 폭증한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감사 스마일도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부동산 이런 대책을 보고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5일 날 이재명 정부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뒤로 하고 정비사업장에 이주비 대출 규제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투자했어 이제는 부자의 투기꾼인데 왜 도와줘라는 일반 국민들의 억하심정을 자극하는 규제로 장기적인 공급을 지연시키는 정책인 건 똑똑하신 붓카페, 붓회원님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이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높아심에서 지금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지금 계속해서 설 명절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그 다음에 SNS에서 이 부동산을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네시스 박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임대사업자를 지금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갈라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8년 4월 1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습니다. 이 역시 6월 19일 대책에서 18년 4월 시행을 예고했고 하지만 양도세 중과 역시 18년 4월에 크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5월 9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3달 뒤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는 투기꾼은 절대악이라는 인식이 2018년 때와 같이 퍼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냐면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4월 이후에 지지율이 83%를 찍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국정 지지율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래 사진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서울 전역이 진짜 전부 다 말 그대로 서울시장 포함해가지고 이제 서울시장은 지금 당연히 민주당으로 넘어갔고요. 서울시 기초단체장은 딱 한 곳을 제외하고 서초를 제외하고 전부 다 지금 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방선거까지 마무리가 되면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까요? 보이스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뒤에 3개월 후에 9.13 대책을 통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발표됩니다. 당시에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보유세는 약 300만원대, 그다음 잠실 라이스와 리센치의 보유세가 200만원대였는데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1000만원대 보유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2026년 지금 선거 이후에 보유세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엔 기준이 20억이다 30억이다 타켓을 두고 말이 많은데 20억으로 정해진다고 하면 당장 올파포, 헬리오, 마레프, 고덕, 그라시움 같은 대단지들은 물론 위례, 신길, 상도, 광흥창, 내후년쯤에 인문, 철산, 어쩌면 노원까지 지금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봤던 장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데칼코마니인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보유세를 갖다 어떻게 건드리냐면 보유세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로 계산하게 되는데 내년에 앞에 두 개 공시지가라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건드릴 거다. 설명에 앞서서 아랫부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좀 꼼꼼히 짚어가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우선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시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선정이 되고 올해 이제 10월, 11월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차년도 비율이 결정되는데 작년에는 지방선거 전이라서 당연히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가 끝나게 되면 올해 11월에는 무조건 200%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무조건 이제 인상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역세권 땅주인도 세금이 더 낸다. 공시지가 기준이 바뀐다라고 이 이야기를 드리면 무슨 말이야.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무조건 재산세, 보유세는 올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지방선거 이후에 각 취임한 따끈한 지자체장 밑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건드리기 쉬운 부분인데 크게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선거가 끝나고 나면 2018년에 그랬듯 공시지가 현실화율, 비준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바탕으로 보유세를 올릴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유세율 자체도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정부에서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보유세를 올릴까요? 이 순진한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보유세의 목적은 집값이 아니라 재정 적자로 인해 가지고 이 재정 적자를 갖다 메우기 위해서 이제 보유세를 갖다가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발표했던 25년 예산 적자는 111조고요. 아마 26년도, 27년도의 그 적자는 아마 111조보다 넘어가지 적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상반기에 추경이 예상되다 보니까 국채 발행량 증가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국고채,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지금 원화 가치가 진짜 정말 하락하고 있다.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지금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서 보유세를 증세하는 것이고 집값은 명분일 뿐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 없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8년과 똑같은 흐름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분들, 다주택자로 인해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분들이 국민의 과반이라는 게 속상하지만 어디선가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기에 선동하기 쉽다는 말을 들었던 게 생각납니다. 모쪼록 선거 시나리오는 정해진 미래로 보이고 다가올 보유세와 부동산 가격 폭등이 만들 패자만 남은 시장을 조용히 맞이해야겠다. 진짜로 보유세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링크를 첨부 드리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2018년과 정말로 지금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감사 스마일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 그 뒤에 서울집 10억 벌 때 무주택자 벼락거지 됐다라는 감사 스마일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진짜로 이분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라고 했던 그때 정말 쇼킹했었는데 이분 말씀 듣고 그때 집 사기를 정말 잘했다 고맙다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와닿고요. 감사 스마일도 제 주변에 친한 지인분들 또 친한 친구 또 저를 아시는 또 감스님들 중에서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듣고 진짜 집 사기 정말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진짜로 그때 집 안 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요. 아마 이제는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 살 수가 없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집을 갖다가 샀던 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데 이때 집을 또 매도하신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이때 집을 갖다 매도하시고 지금도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이 감사 스마일 주변에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냐면 내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된다. 내 집 한 채는 진짜 서울 수도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정말 이야기를 갖다 했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지금 부동산 시장이 2016년, 18년 2018년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집을 갖다가 살 수 있다. 또 2, 3년 또 기다리면 집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누구나 내 집 마련 시대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출이 안 나와서 아니면 소득이 적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로 감사 스마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진짜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가 이제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고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부동산이 이제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폭등한 것을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누구나 마음 먹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던 부동산 시장에 이념적 규제가 가해지면서 심각한 왜곡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절망적이고 불평등한 부동산 시대를 만든 사람들은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로 시장 잡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된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를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디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근본 지방선거는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만약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보유세 인상은 지금 계획되어 있고 재산세 보유세를 갖다가 정말 안 거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가 내 집이 꼭 필요한 이유는 진짜로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 부분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들이 더 고통받고 앞으로 전세라든지 월세 난으로 인해 가지고 더 고통받을 거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꼭 감스님들만이라도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26년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 명절도 끝났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될 건데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이면을 갖다가 잘 들여다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